오늘 뉴스 주인공 중 하나는 오라클 주가입니다. 오라클 주가가 40% 이상 상승하면서 창업자인 앨리슨이 머스크를 제치고 최고 부자가 되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죠. 오라클 주가가 약 4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것도 하루 만에요. 그래서 레리 앨리슨 자산이 주식 자산이죠. 3,930억 달러로 올랐습니다. 이는 하나로 치면 대략 545조가 돼요. 일론 머스크가 535조니까 약 10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오라클 주가 상승이 레리 앨리슨을 세계 최고의 부자로 올려놓은 거죠. 레리 앨리슨, 그가 누구인가? 그는 오라클 공동 창업자이자 회장이고 CTO, 최고 기술 경영자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했다는 뉴스 보도가 도배를 하게 되었죠. 순자산은 아까 봤듯이 545조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죠. 참고로 이 기준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다르게 하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레리 앨리슨이 일론 머스크와 함께 최고 부자의 이름을 올리는 순간이고 경쟁을 하는 순간입니다. 이분이 오라클에 얼마나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전체 주식의 41%를 갖고 있어요. 이 내부자를 보면 이분보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는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이분의 이 연봉도 당연히 많겠죠. 2024년 연봉을 봤더니 830만 달러입니다. 이는 대략 115억 정도 돼요. 그래서 연봉 기준으로 햄버거 과연 몇 개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재봤더니 200만 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분이 가진 자산이 545조잖아요. 이 545조로 햄버거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을까 봤더니 995개입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인구가 약 82억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82억 명이 12번의 햄버거를 먹을 수 있어요. 이분이 주식 자산을 다 팔아서 햄버거를 사서 돌리면 세계 평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라클은 어떤 회사인가?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하고 클 거예요. 이 회사는 특히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클라우드 인프라,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번에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유는 이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뉴스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클라우드 사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클라우드라는 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클라우드는 구름이란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오라클은 이 구름을 만들고 관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구름의 기능은 여러분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하면 구름이 이 자료를 줘요. 혹시 예전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보셨나요? 그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어디든 이동을 해서 적과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름이 내가 필요한 자료를 언제 어디서든 바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을 얼마나 크게, 얼마나 빠르게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 사업 자체를 오라클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클라우드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이 구름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요. 회사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회사에는 ERP, SCM, HCM과 같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 예를 SCM으로 들어보면 여러분 회사가 지점을 전국에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재고품을 많이 보내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 재고품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두겠죠. 근데 기록을 단순히 메모장에 해서 전달하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회사 내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표준화 만들어야 되고, 이 표준화로 만든 프로그램, 그거를 SCM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 SCM 프로그램, ERP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고 정의한 그런 회사가 오라클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또는 ERP, SCM 같은 기업체가 쓰는 프로그램을 표준화시킨 회사이고, 이 표준화시키다 보니까 이 회사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조그마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의 ERP를 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더존 비즈온이라는 회사에서 그 ERP를 만들었고요. 즉 쉽게 생각하면 더존 비즈온이 후발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싼 가격에 또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이 더존 비즈온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세 번째 사업 모델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가 오라클 산하에 있고요. 또 데이터 관리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MySQL 또한 오라클이 개발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즉 오라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개발을 해서 기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라클 주가가 왜 상승했냐라고 보면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당장 이번에 발표한 2026년 1분기 매출이 미친 듯한 성장을 한 건 아니에요. 물론 크게 성장한 건 맞지만 전체 회사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주식 투자자는 결국 미래의 성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에서 계약된 매출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뜻하는 잔여 이행 의무 RPO라고 합니다. 이게 4,5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35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4년 뒤에는 8배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어요. 즉 오라클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성장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주가가 40% 오른 겁니다. 월가는 오라클의 이런 성과가 입이 딱 벌어질 만한 놀라운 실적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예상치인 1,800억 달러보다 훨씬 뛰어넘는 RPO를 보여준 거죠. 정리하면 오라클이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성장을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 할 것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이 놀라운 성장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주가가 40%가 올라서 레리 앨리슨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물론 일시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 순위는 주식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 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성장이 크게 많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발표가 있었지만 실제 지금 당장 매출은 그렇게까지 크게 증가하진 않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6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이 149억 달러를 벌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거예요. 즉 아까 숫자 보셨듯이 8배 증가한다 이런 게 많은데 실제 현재 매출은 12%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실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냐면, 실제 이번 1분기에 영업이익은 43억 달러를 보면서 7% 증가에 그쳤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큰 차이가 없었어요. 즉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금 부담과 회계 기준 차이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매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이익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즉 지금 주가가 오른 것이 미래 성장성에 대한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장세가 미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기 때문에 그 기대에 충족하면 당연히 다행이고, 기대보다 더 놀라운 성적이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겠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현재는 생각보다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진 않구나, 이런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한 후 그러고 나서 미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모르고 그렇게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투자하시지 말고 현재는 이렇고 미래는 이럴 거다 이렇게 같이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 진지하게 이거를 다루었습니다. 자, 또 다른 뉴스를 보면 UBS의 칼 키어스테드 애널리스트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이 향후 5년간 14배 성장할 것이란 전망은 그래픽카드 수요에 기반한 매우 강세적인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하며 이런 설비 투자 계획은 엔비디아나 인공지능 하드웨어 공급업체 오라클의 GPU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파트너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다. 이 뉴스 내용은 뭐냐면 결국 오라클이 클라우드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서 설비 투자라고 나와 있죠. 설비 투자를 하면 엔비디아와 같은 그래픽 카드 또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TSMC,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도 수혜를 볼 거다. 그래서 오라클뿐만 아니라 이런 수혜를 볼 것 같은 회사들을 잘 관찰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라클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고 그와 관련된 뉴스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